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6월 29일 화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기술주의 강세로 나스닥 지수가 최고치의 흐름을 이어갔고, 다우 지수는 반대로 좀 하락하면서 혼조세로 마감되었습니다. 다우 지수 마이너스 0.44%, 그리고 S&P 500 지수는 플러스 0.23%, 나스닥 지수는 플러스 0.98% 엄청나게 강하게 흘러가고 있죠. 특히 이 S&P 500 지수랑 나스닥 지수는 마감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고 나스닥 지수 역시 기술주들의 강세에 힘입어 이렇게 크게 1%가량 오르는 모습 나타났죠. 반면에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에너지 관련주와 경제재개 관련주들이 하락하면서 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주요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게 이제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었는데요. 미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국채금리가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등 주요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6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된 예정인 가운데 시장에서는 6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68만 3천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55만 9천 명 증가한 바 있고요. 다만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재개 수혜주들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델타 변이는 유럽과 동남아시아 등에서도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고 지난 27일부터 호주는 델타 변이 확산을 우려해 시드니 등지의 봉쇄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태국,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등도 봉쇄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고 홍콩은 영국발 승객과 여객기의 입경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인프라 투자 부양책 의회 처리 여부와 주 후반 발표되는 고용보고서, 코로나19 델타 변이에 대해 주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고용이 이제 좀 크게 늘 경우 연준이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시점에 들어서고 금리 인상 시기도 빨라질 수 있다라는 게 현재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이날 발표된 이 6월 댈러스 여는 제조업 지수부터 좀 살펴보면 6월 제조업체들의 기업 활동 지수는 31.1로 전월 34.9에 비해 소폭 떨어졌고 시장 예상치 역시 하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제조업체들의 생산 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6월 제조업 생산 지수는 29.4로 발표되면서 지난달에 집계된 15.7에 비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날 시장은 랜들 퀄스 연준 부의장의 연설에도 주목했습니다. 퀄스 부의장은 인플레이션과 디지털 달러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현재 수요와 공급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불균형이 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만약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 연준이 이에 대해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전했죠. 또 디지털 달러에 대한 견해도 연설에서 밝혔습니다. 콜스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죠. CBDC를 찬성하는 대다수의 의원들과는 결을 달리하면서 디지털 달러가 향후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CBDC의 잠재적 혜택은 불분명하고 향후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이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흐름이 괜찮거든요. 최근에 이렇게, 막 급등으로 연결되진 않아도 급락도 하지 않고 되게 좀 단단하게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 이 발언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을지 우리가 한번 또 체크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테이퍼링 방법론 중에 이 하나로 모기지 담보 증권을 먼저 줄이자는 주장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3월 5일 이후 모기지담보증권 9,820억 달러를 매입했고 현재도 매달 최소 400억 달러어치를 매입 중입니다. 최근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며 연준은 테이퍼링의 한 방법으로 이 MBS 매입을 국채 매입보다 더 일찍 혹은 더 빨리 줄이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음, 또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는 MBS 매입과 관련해 이것이 주택가격 급등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도하지 않은 결과와 부작용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주택버블에 위협이 있다는 상황에서 MBS 매입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으로 약간 기울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또 체크해 볼 만한 뉴스는요. 이 세계 최대 모바일 통신 전시회로 알려진 MWC 2021 이게 이제 현지 시간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스페인에서 열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2년 만에 재개되는 이번 행사인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행사의 주요 내용은 5G와 AI 기술 그리고 모바일 생태계와 빅데이터가 될 전망이고요. 특히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의 최고 기술자 자격으로 기조연설을 맡기로 해서 참가자들의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머스크는 이번 기조연설을 통해 스페이스 X가 그동안 이룬 성과와 위성통신 전략과 관련된 내용들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와 함께 자율주행이나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지 현재 주목되고 있어요. 한편 삼성전자의 스마트워치용 OS도 또 다른 관전 포인트로 볼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구글과 공동 개발한 스마트워치용 운영 체제를 공개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삼성전자만의 독자적인 OS인 타이젠과 구글의 OS인 웨어를 합친 새로운 운영체제가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관련주들 흐름이 움직일지 우리가 또 미리 체크해보면 좋겠죠? 이날 뉴욕 유가는 석유 수출국 기구죠. 이제 오펙 플러스 산유국 회동을 앞두고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한 우려 등으로 내렸습니다. 8월물 WTI 가격은 1.5% 하락한 배럴당 72.91달러에 마감되었습니다. 이날 가격은 6월 18일 이후 최저치였어요. WTI 가격은 지난주 2018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최근 들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와 오펙 플러스 산유국 회동을 앞두고 차익 실현 압력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투자자들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를 포함한 이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의 1일 회동을 앞두고 오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열리는 오펙 플러스 기술위원회 회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한번 또 체크를 해볼까요? 일단 뭐 기술주들 보면요. 주요 기술주 빵주라고 불리는 거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페이스북 주가는요. 미국 법원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미 연방거래위원회의 반독점 소송을 기각했다는 소식에 4%나 넘게 이렇게 올랐습니다. 또한 이날 처음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1조 달러 클럽에 포함된 5번째 상장 기업이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애플과 아마존 등도 이렇게 또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1% 넘게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넷플릭스, 구글 역시 모두 다 또 빨간불을 켜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술주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이제 테슬라 역시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2.5% 오르면서 또 688달러에 안착하는 모습 보였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엔비디아가 또 5%대 흐름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영국 반도체 설계 회사 암의 인수와 관련해서 또 암의 고객사인 브로드컴, 마벨, 미디어텍으로부터 공개 지지를 받았다라는 소식에 5% 이상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 반도체 관련주들도 흐름 잘 잡혀가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슬금슬금 하방에서 계속 자리를 잡아가는 것들도 많이 보이고 혹은 더 세게 움직여서 신고가를 경신해가는 반도체 소부장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우리가 또 골고루 계속해서 눈여겨보면서 반도체 소부장 쪽은 좀 포트 한 켠에 꼭 끌고 가면 어떨까 싶네요.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흐름이 되게 좋았어요. 코인베이스도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10%나 올랐고, 로블록스며 다 전체적으로 어제 우리나라 장에서도 또 메타버스 관련주들 흐름 괜찮게 이어가고 있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좀 이쪽에서 좀 빠졌어요. 그 여행 항공 이쪽이 좀 그리고 석유 이쪽까지도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보잉 같은 경우는 777X 롱레인지 여객기가 빨라도 2023년 중후반까지 연방항공청의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소식 속에서 마이너스 3%대 하락을 했고요. 또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다 보니 델타 항공도 이렇게 마이너스 2.84%, 뭐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도 마이너스 2.42%, 마이너스 2.35%네요. 그리고 뭐 익스피디아 같은 이쪽도 많이 빠지고 익스피디아도 마이너스 4%대, 뭐 윈 리조트도 마이너스 2%대, 또 카니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대 이런 식으로 경제재개 수혜주들이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특히 이 중 크루즈 업체인 이 카니발은 5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발행한다라는 소식이 부담으로 좀 작용되면서 마이너스 7%대 하락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지금 현재 또 조정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여행항공, 뭐 카지노 이쪽이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좀 길게 본다면 지금은 현재 델타 바이러스라는 그 악재 때문에 좀 출렁이고 있는데 길게 본다면 또 새롭게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일단 시장 자체가 너무 강하게 잘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또 이제 앞으로 좀 세게 움직일 것들을 우리가 좀 빨리 찾아야겠죠? 그 부분이 지금 계속 그래도 흐름이 괜찮은 뭐 앞으로 좀 3, 4분기에는 흐름이 뭐 지금까지 조금 더디게 움직였던 뭐 자동차라든가 반도체 쪽이 또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이제 7월장에서는 실적주가 움직일 확률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우리 계속해서 지금 앞으로 좀 좋아질 실적, 먼저 지금 머리를 들고 주가가 움직이는 것들 제대로 파악해서 눈여겨보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장, 어제 월요일장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뭐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 훨씬 세게 움직였고 코스피는 음봉으로 끝났으나 흐름 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늘 과연 화요일장 어떤 식으로 또 이어갈지, 추가적인 상승 흐름 나타날지 아니면 좀 또다시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날지 우리 또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체크하면서 장중에 한번 흐름 잘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주식 누나가 12시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우리 이따 만나요.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